아저씨, 이 사진에 우리 엄마가 있어요. 한 11살 소년의 이 한마디가 44살 남자의 25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갑에서 떨어진 바랜 사진 하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였어요. 크리스마스 밤 시청광장에서 10시간을 기다리다 혼자 돌아가야 했던 그 여자, 2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첫사랑.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단 하나의 사진으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재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서울을 떠나야 했던 남자. 그 남자를 기다렸다가 평생을 혼자 견뎌내야 했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겪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태어나 난 아이. 25년의 세월 동안 세 사람이 각각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예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습니다. 더 슬픕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어디선가는 수십 년 전 헤어진 첫사랑과 마주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운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잔혹하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그런 만남들이 말이죠. 때론 사람들은 그런 운명의 순간이 정말 존재하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역시 그런 놀라운 운명의 장난에서 시작됩니다. 44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바닷가 카페에서 마주친 11살 소년, 그리고 그 아이가 건넨 한 장의 바랜 사진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그 사진은 단순한 추억의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운명의 메시지였어요.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두 사람, 그들의 운명을 다시 엮어준 작은 천사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이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이며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겨울 속초 바다는 차갑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도는 쉬지 않고 해변을 부르짖고 있었죠. 해변가 작은 카페에 앉은 남자는 김이 나는 커피잔을 입가에 대고 있었어요. 윤재민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44살,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피로에 절은 얼굴과 깊이 패인 눈가주름이 그동안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큰 계약을 성사시킨 직후였지만 성취감보다는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찾아 혼자 속초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재민은 자주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부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 공허함은 더 깊어지기만 했거든요. 그러던 중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뛰어오는 한 소년의 모습이 보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용기를 내어 재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소년이 다가왔어요. 11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작은 손에 조개 껍질로 만든 목걸이 몇 개를 들고 있었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수공예품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작품들이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에 손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낡은 운동화 끝에는 모래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만큼은 맑고 순수했어요. 생계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게 분명해 보였지만 전혀 비굴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상품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예쁘죠? 이 조개 껍질은 제가 직접 주워온 거고요. 엄마가 밤늦게까지 정성껏 만들어주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자니 재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도우려는 마음이 예뻤습니다. 재민도 한때 이런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세상에서 태어난 걸까요?
얼마니? 5,000원이요. 다른 곳보다 싸게 드리는 거예요. 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한 장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노란 빛으로 변색된 사진. 그것은 마치 시간 자체를 담은 듯 했어요. 소년이 재빨리 몸을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죠. 아저씨, 이거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던 아이의 표정이 갑자기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눈을 크게 뜨며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마치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요. 이 사진에 우리 엄마가 있어요. 소년의 말에 재민의 세상이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25년째 지갑 속에 간직해온 그 사진,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그 추억의 조각을 아이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 재민은 25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1997년 고등학교 시절에 찍은 것이었어요. 설원에서 빨간 목도리를 두른 소녀와 함께 웃고 있는 19살 재민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25년 동안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첫사랑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재민은 이 사진을 몇백 번, 아니 몇천 번을 들었습니다. 매번 같은 감정으로요. 이분이 우리 엄마예요. 어렸을 때 모습인데 지금도 이 빨간 목도리 갖고 계세요. 추운 겨울마다 꼭 둘러요. 소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민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빨간 목도리는 재민이 19살 크리스마스에 은주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런 가정사로 서울을 떠나게 되면서 전해주지 못했죠. 그런데 은주가 똑같은 목도리를 갖고 있다니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어요.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할 그 순간이 운명을 가할 것 같았어요. 재민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25년 만에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이름을 기다리며 그 이름이 가져올 의미를 생각하며 서은주요. 서은주가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재민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19살 겨울,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서울을 떠나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그 절망적인 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은주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녀의 차가운 손, 그녀의 외로운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은주 씨의 아들이구나. 네 이름은 뭐니? 서지환이요. 근데 아저씨는 정말 우리 엄마를 아세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요? 지환이라는 이름도 재민에게는 특별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았거든요. 지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은주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맑고 순수한 눈빛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재민 자신의 어린 시절과도 묘하게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이... 아니, 그럴 리 없겠죠. 재민은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운명적인 끈을 느꼈어요. 시간을 25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기 직전의 그 겨울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재민과 은주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들은 몰랐죠. 그 만남이 평생을 좌우할 거라는 걸. 윤재민, 서은주, 너희 둘이 짝꿍이다. 담임 선생님의 말에 재민은 창가 자리로 갔죠. 거기엔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책을 읽고 있는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낡은 교복이 눈에 띄었지만 맑고 깊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재민은 그 눈빛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은주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점심시간이면 다른 아이들이 매점으로 몰려갈 때 혼자 자리에 남아있곤 했죠. 도시락도 싸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가끔 빵 하나로 점심을 때우는 모습이 재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주는 그 상황을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재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수업 중에도 은주는 항상 집중했어요.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필기도 정말 꼼꼼히 했습니다. 교과서 귀퉁이마다 빽빽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죠. 학원에 다니지 않는 대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재미는 은주의 꿈과 의지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재미는 은주의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이 마음 아팠죠. 비가 오는 날이면 발이 젖을 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 재미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은주가 상처받지 않을까? 자존심 센 은주를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은주는 운동화를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 재민의 사물함에 그 운동화가 들어있었고 작은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마이너스 은주. 재민은 그 메모지를 보며 은주의 자존심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욱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재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이에요. 수업 후에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함께 도서관에 가자고 제안하는 식으로요. 은주도 점차 재민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노래 좋아해? 음악 시간에 재민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1980년대 가요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사랑하는 명곡이었죠. 은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도 이 노래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던 노래야.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 보니 어머니가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재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함께 노래를 들었죠. 그때의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나눈 순간이었거든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도 이런 옛날 노래들 좋아해. 아버지가 자주 틀어주거든.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꼭 이런 음악을 들으시지. 의외네. 그냥 공부 잘하는 부잣집 아들인 줄만 알았어. 은주가 처음으로 재민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그때 그녀의 작은 미소가 재민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미소는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 생생했어요. 여름이 깊어지면서 둘은 더 가까워졌어요. 재미는 종종 샌드위치를 2개씩 사와서 은주와 나눠 먹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거짓말이었죠. 은주가 점심을 거르는 걸 봤거든요. 처음엔 사양하던 은주도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재민의 진심이 통했던 겁니다. 점심시간마다 둘은 학교 뒤뜰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재민의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었는데 은주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히 먹었습니다. 마치 각각의 숟가락이 하나의 축복인 것처럼요.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반찬 먹어본 지 오래됐어. 그 말에 재민의 가슴이 아팠어요. 19살 소녀가 이렇게 배고파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둘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는 자신이 받은 학원 자료들을 은주와 공유했어요. 은주의 성적은 좋았지만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 됐거든요. 대신 은주는 재민이 어려워하는 문학작품 해석을 도와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이 시에서 화자의 정서가 뭐라고 생각해? 은주가 윤동주의 시집을 펼치며 물었어요. 글쎄, 그냥 슬픈 것 같은데. 슬픔이 맞아. 하지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현실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긴 슬픔이야. 은주의 해석은 늘 깊이가 있었어요. 그녀는 이 세상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였습니다. 재민은 은주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은주는 재민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어렸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그것은 순수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던 은주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갑자기 이래서. 그냥 너무 고마워서.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없었거든. 그때 은주가 소매를 올리는 바람에 팔뚝에 시퍼런 멍이 보였어요. 재민의 세상이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재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은주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술 드시면 그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어. 아빠는 원래 좋은 분이셨는데 엄마 없어서 너무 힘드신가 봐. 은주가 아버지를 감싸는 모습에 재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분노도 같은 고통도 은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주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위로였죠. 재민은 은주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네 편이야. 항상.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은주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까지 혼자 견뎌온 모든 아픔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재민의 품은 은주의 눈물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재민은 은주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기 시작했어요. 달동네 가파른 골목길,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밤이면 술 취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한 동네였죠. 재민은 은주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에야 돌아갔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의 집에서 고함 소리와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모습 또한 재민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빨리 들어가. 나는 괜찮아. 위험하면 우리 집으로 와. 언제든지 약속해. 정말 위험하면 꼭 연락해. 재민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민은 은주에게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휴대폰이 귀했지만 재민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정말 위험하면 언제든 전화해.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어. 바로 달려갈게. 은주는 그 작은 종이 쪽지를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 번호는 은주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11월,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둘은 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마치 세상 위에 있는 듯한 그 장소에서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재민아, 넌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어? 건축학과 가고 싶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설계한 건물을 짓고 싶어. 재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19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현실의 시련을 겪지 않은 순수한 꿈이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어. 따뜻하고 아늑한 집 말이야. 너도 그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재민의 말 속에는 은주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빨리 독립하고 싶어. 대학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등록금이. 은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이 꿈을 앞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잖아. 우리 함께 대학 가자.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 내가 지킬게. 재민의 약속은 절절했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은주의 얼굴을 보며 재민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19살의 순수한 마음으로 평생을 약속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였습니다. 은주야, 하지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은주가 먼저러서 버렸거든요. 이제 들어가자. 너무 추워. 혹은 그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해방감을 느끼는 12월이었어요. 재민은 은주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은주야, 크리스마스에 시간 있어?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재민의 진지한 표정을 본 은주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눈치챘죠. 볼이 살짝 빨개졌어요. 설렘과 기대감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저녁 7시에 약속. 그렇게 운명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 약속이 평생을 좌우할 거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재민은 며칠 전부터 은주가 좋아할 선물을 준비했어요. 시집과 빨간 목도리였습니다. 책은 김소월, 윤동주, 백석의 시들이 담긴 것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재민이 한글씨로 정성껏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은주야, 널 만나서 행복했어. 사랑해. 비록 19살의 서툰 글씨였지만 그 속의 진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빨간 목도리는 은주가 추위를 많이 타는 걸 보고 골라준 것이었어요. 따뜻한 모직으로 만들어진 예쁜 목도리였죠. 재미는 그 목도리를 두른 은주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고백을 하고 함께 대학에 가고 졸업 후에는 결혼까지 19살의 재미는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미래는 밝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2월 23일 밤, 재민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한밤중에 집행관들이 몰려왔거든요. IMF 외환 위기의 여파로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였어요. 이 집 전체가 압류 대상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모든 짐을 빼주세요. 그 말이 재민의 세상을 끝내버렸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집을 떠나며 재민은 절망했습니다. 은주에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사라져야 한다니 그 생각이 더욱 그를 괴롭혔습니다. 휴대폰도 요금이 밀려 정지된 상태였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 재민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가족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첫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기 위해서였죠. 아버지는 침묵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어린 동생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차에 오르기 직전 재민은 공중전화 부스로 뛰어갔어요. 은준의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잘못 눌릴까봐 몇 번을 다시 눌렀어요. 하지만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모두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재민은 그 벨소리를 들으며 멈춰 섰습니다. 지금 안 되면 나중에라도 꼭 찾아가야 해. 어떻게든 설명해야 해. 재민은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 약속을 미루고 미룰 줄은 몰랐어요. 결국 재민은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기차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열차였습니다. 바로 그 크리스마스 날 은주는 시청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시부터 나와서 10시가 넘도록 눈 속에서 기다렸어요. 재민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은주를 그곳에 묶어두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밤, 은주는 빨간 장갑을 낀 손으로 호호 입김을 불며 기다렸습니다. 흘러나오는 캐롤과 거리의 불빛들은 평상시 같으면 아름다웠을 겁니다. 하지만 재민이 없는 그 밤, 은주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시각이 지날수록 은주의 심장은 무거워졌어요. 혹시 장소를 잘못 기억한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재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은주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혹시 잘못 기억한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약속 장소였나 싶어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3일을 연속으로요. 학교가 다시 시작된 후 선생님께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윤재민이네? 그 집 망했단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야반도주 했다더라.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은주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그저 꿈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은주는 가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녀의 영혼이 알고 있었거든요. 재민은 분명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정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 후 은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재민이라는 버팀목이 사라진 후 아버지의 폭력은 날로 심해졌고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어요. 새벽 신문 배달, 낮 식당 설거지, 저녁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피곤했지만 동시에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대학 진학은 포기해야 했어요. 생활비를 벌기도 급급한 상황에서 학비는 엄두도 낼 수 없었거든요. 은주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살 소녀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가 버티지 않으면 누가 버티겠는가. 그것이 은주의 신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은주는 집을 떠났습니다. 24살이 되던 해였어요. 작은 동네 식당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게 되었죠. 그곳 사장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은주를 딸처럼 아껴줬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은주는 조금씩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사장 내외가 지방에 내려간 날이었어요. 술에 취한 사장의 아들이 은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끔찍한 밤 이후 은주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왔던 마음은 다시 침몰했습니다. 그녀는 죽음도 생각했습니다. 그 같은 밤들 속에서 은주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 궁금해했어요. 한 달 후 은주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5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했어요. 이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녀에게 이 짐이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 내가 책임져야 해. 은주는 처절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모성이었나요? 아니면 단순한 생존의 본능이었나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은주는 그 식당을 그만두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기차를 타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은주는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자. 이 아이와 함께.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도착한 곳이 속초였습니다. 속초의 바다를 처음 본 순간 은주의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모든 아픔을 씻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파도가 그녀의 눈물을 삼켜주는 것처럼요. 작은 원룸을 얻고 임신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변가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들 지환을 낳았어요. 지환이는 작지만 건강한 아이였죠. 지환아, 서지환, 넌 엄마의 희망이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살아보자. 은주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바다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어요.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는 은주와 지환을 친자식처럼 돌봐줬어요. 얘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은주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은주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환이가 자라면서 은주의 삶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낮에는 분식집을 도우고 지환이가 잠든 밤에는 조개 껍질로 수공예품을 만들었어요. 바닷가에서 주운 예쁜 조개 껍질들을 정성껏 다듬어서 목걸이와 팔찌를 만드는 일이었죠. 관광객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은주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었고 동시에 정성의 발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재민과 가족은 대구에서 막노동으로 새 출발을 했어요. 지하 단칸방에서 살며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9살 대학 진학을 꿈꾸던 재민에게는 충격적인 변화였지만 아버지와 함께 버텨냈어요.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라고, 언젠가는 은주를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줄은 몰랐죠. 그 긴 세월 동안 은주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때로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다 어떤 여자의 웃음소리만 들려도 그것이 은주인 줄 알았습니다. 3년 후 재민은 작은 기회를 잡아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고 점점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업 자금을 모았습니다. 아버지도 재민을 도우며 함께 회사를 키워나갔어요.
10년이 지나자 작은 회사를 세웠고 또다시 10년이 흘러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재민은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공허했어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44년을 살면서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재민을 가장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은주를 잊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도 여러 번의 만남도 모두 은주와 비교하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은주만큼 순수하고 따뜻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은주만큼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어느 날 재민은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것이 몇 년 만이었나요? 바랜 사진 속의 은주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19살의 소녀로 멈춰있는 은주는 영원히 그럴 거라고 재민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멈춰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은주만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11살이 된 지환이는 엄마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거 팔러 다닐게요. 저 목소리 크거든요. 관광객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지환이의 밝은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에 사람들이 기꺼이 수공예품을 사줬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뻤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고 운명은 속초 바닷가 카페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지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말이죠. 조개 목걸이를 파는 소년, 그 아이가 우연히 본 바랜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나게 해준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서은주라고? 재민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환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은주 분식에서 일하고 계세요. 저기 파란 간판이 보이죠? 엄마가 정말 맛있게 떡볶이 끓여요. 아저씨도 한번 와보세요. 지환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재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재민은 천천히 분식집을 향해 걸었어요. 25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과연 은주가 자신을 알아볼까? 2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건 아닐까? 혹시 은주에게는 다른 가정이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자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쳤어요. 떡볶이와 어묵이 끓는 냄새, 그리고 정겨운 분위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재민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분명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2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 속에는 여전히 그 순수함이 살아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냄비 뒤에서 고개를 든 사람, 그건 분명 은주였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맑고 순수했고 여전히 재민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조금 야위긴 했지만 더욱 성숙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 은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던 거예요. 은주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25년 전 그 소년이 44살 중년 남자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거든요. 살이 조금 찌고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19살 때와 똑같았어요. 여전히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25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윤재민,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목 끝에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전 인생이었습니다. 은주야, 재민도 마찬가지였어요. 25년 만에 직접 부르는 이름, 그 이름 속에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변하지 않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서 내뱉으니 25년이 모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마주섰습니다. 작은 분식집 안에서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시 19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재민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너무나 깊었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두 사람은 분식집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침묵을 깨뜨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많이 기다렸지?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랬었지. 10시가 넘도록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은주는 그날의 추위와 외로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명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어. 재민의 목소리는 비통했습니다. 재민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IMF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된 일, 연락도 못하고 서울을 떠나야 했던 절망적인 상황, 아버지와 함께 막노동을 하며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일, 그리고 25년 동안 한 번도 은주를 잊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감정의 라인이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은주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재민이 사라진 후 더욱 힘들어진 생활, 집을 떠나 일하게 된 식당에서의 일, 지환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속초에서 살게 되었는지. 지환이 없었으면 난 아마 진작 포기했을 거야. 그 아이가 내 전부였어. 그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지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민은 은주를 꼭 안았어요. 2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너 혼자 그 모든 걸 견뎌내야 했다니. 재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게 운명이었나 봐. 지환이를 만나게 된 것도 너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모두 운명이었을 거야. 은주의 말이 재민을 구원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속초에서 하루 더 머물렀어요. 지환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환이는 재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예쁘죠? 제일 착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끔 혼자 울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슬픈 기억 때문에 그랬을 거야. 이제는 울지 않으실 거야. 재민이 지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재민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와 은주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25년 전 못다한 사랑을 이제라도 완성하겠다고 말이에요. 그 후 재민은 매주 금요일마다 속초로 내려갔습니다. 분식집 일을 도우고 지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점점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지환은 재민을 아빠처럼 따랐고 재민도 지환을 친아들처럼 돌봤어요. 혈육이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영화를 보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재민은 25년 전 은주에게 주지 못했던 시집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 크리스마스에 주려고 했던 거야. 25년 동안 갖고 있었어. 책 사이에는 19살 재민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은주야, 널 만나서 행복했어. 사랑해. 바랜 글씨였지만 진심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었어요. 25년의 기다림이 그 글씨에 묻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이걸 갖고 있었어? 은주가 놀라며 물었어요. 못한 말도 이제 해도 될까? 재민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그때도 지금도 25년이 지났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나와 결혼해줘. 지환이를 내 아들로 받아줘.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자. 고백은 겸손했지만 그 속의 결연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울면서 웃었어요. 25년을 기다린 고백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우리 모두 중년이 됐는데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잖아.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함께 살 수 있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번엔 정말 놓치지 말자. 우리 함께. 재민은 아버지께 은주를 소개했어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25년 전 재민의 첫사랑에 대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평생 미안했다. IMF 때문에 너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망쳐버렸구나. 그 아이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지? 아버지 덕분에 저도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잖아요. 재민의 말이 아버지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은주와 지환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내 며느리이고 내 손자가 될 사람들인데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기뻐. 지환도 할아버지를 금세 따랐어요. 오랫동안 남자 어른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지환에게 할아버지의 존재는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었어요. 2달 후 은주와 재민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환이 반지를 건네주었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25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속초에서 만난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도 왔고 서울에서 온 재민의 직원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이 극적인 재회와 재결합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 지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환이가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정말 고마워. 재민이 지환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후 은주는 서울에서 바다와 당신이라는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속초의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재민에 대한 사랑을 담은 이름이었죠. 속초에서 배운 분식 요리에 자신만의 손맛을 더해 많은 손님들이 찾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재민이 마련한 따뜻한 조명, 지환이의 밝은 미소, 그리고 은주의 정성 어린 음식,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 가정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환은 서울 학교에 잘 적응했고 재민의 영향을 받아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어요. 아빠처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어요. 엄마 같은 분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어요. 지환의 꿈을 들으며 재민과 은주는 뿌듯해했어요. 그들의 사랑이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다시 속초를 찾았습니다. 은주가 일했던 분식집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바다는 여전했어요. 25년 전 재민과 은주가 처음 만났던 그 바다. 지환이가 태어나고 자고 자란 그 바다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파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는 그들의 인생의 표상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 때 힘들었어요? 지환이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넌 엄마한테 가장 큰 기쁨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더 행복해. 세 사람은 나란히 해변을 걸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지환이 앞서 뛰어가며 예쁜 조개 껍질을 주었습니다. 고마워. 다시 찾아줘서. 은주가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리고 지환이를 낳아줘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환이 잠들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와 재민은 손을 맞잡고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그들을 갈라놓았던 겨울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따뜻한 봄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와 당신에는 매일 웃음꽃이 피었어요. 재민의 부모님도 직원들도 동네 주민들도 찾아와 은주의 손맛을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라서 더욱 맛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음식뿐만 아니라 사랑 또한 먹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무럭무럭 자라 중학생이 되었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기도 했죠. 그의 건축가의 꿈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재민과 은주는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들어 갔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깊고 따뜻했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나 지환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재민을 닮아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건축학과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좋은 집을 짓고 싶어요.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말이에요. 지환의 꿈을 들으며 재민은 흐뭇해했어요. 어느 날 지환이 어린 시절 엄마를 도와 조개 목걸이를 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아빠가 목걸이를 사주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사진이 떨어진 거죠. 그 사진에 엄마가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운명적인 순간을 회상하며 가족들은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25년의 세월과 모든 고통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없었으면 우리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 은주가 말했어요. 아니야. 운명이라면 언젠가는 만났을 거야. 다른 방법으로라도 말이야. 재민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사랑, 그것은 분명 운명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재민과 은주, 그리고 지환의 이야기입니다. 긴 겨울을 견디고 만난 봄의 이야기, 기다림의 끝에서 피어난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한 장의 바랜 사진이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나게 해준 기적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잔혹할 만큼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고 소중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별이 없을 겁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바다처럼 깊고 파도처럼 계속 흐르는 그들의 사랑,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도 혹시 그렇게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참된 사랑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것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